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올해가 70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ISA의 계좌 개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한도가 늘어나고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음으로써 2천만 원의 한도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혹시나 만드실 분들은 제가 3가지 상품까지 같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두 가지 화두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 좋은 것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고는 있지만, 많은 통장 ISA에 대해서 주니어를 확대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 그리고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호재들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ISA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금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토세 결론을 안내해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7년으로 돌아간 증시, 코스닥은 04년도로 돌아간 증시를 아주 안타깝게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장투하는 입장에서는 저점에 들어가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ISA에서 좋은 상품들을 골라서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금토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주식에 대해서 원래는 현재 비과세잖아요. 근데 22%에서 27.5%까지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유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유예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근은 공제 한도를 늘리면서 그냥 진행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4일날에서 5일날 원래는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적으로 민주당에 의회로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01년이거든요. 01년 수준으로 돌아온 코스닥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무후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20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 코스닥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저점에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ISA 여러 번 정리를 드렸지만 정말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비과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분리과세예요. 손익이 통산됩니다. 돈 번 걸 다 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난 거 있으면 통산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하면은 그만입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다가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를 더 많이 페널티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불이익이 아예 없다라는 거. 비과세 한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400만원인데 각각 500만원,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에서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매년 2천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가입해 놓으면 2천, 내년 지나게 되면 4천이고요. 내년에 가입하시게 되면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 가면 갈수록 2천만 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도를 늘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9.9%만 세금을 내는 거냐?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또 9.9%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당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를 10%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빨리 한도를 늘려놔서 2천만 원 차이면 200만 원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0만 원 누가 줍니까? ISA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15.4%를 종합과세로 내시면 됩니다. 저율 분리과세.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지만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3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1위명은 하면 안 되고요. 신탁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형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중개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거, 여러분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안 된다라고 하지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 1증권사 1계좌로 이동만 가능한 현재 ISA 시스템, 발행은 안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중개형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예금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참고하시고요. 1위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위명이나 신탁형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이렇게 부과되는 형태거든요. 얘는 수수료가 상품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ISA 계좌가 아닐 경우에는 5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1억 투자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1억 5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15.4%에서 1억 원금에다가 423만 원의 최종 잔고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1% 수수료가 보통이거든요. 비싸면 3%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1%만 받아도 총 잔고에 대해서 1%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나면 오히려 잔고가 줄어드는, 500만 원을 벌었지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중개형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산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100만 원 나오는 거, 여러분들 1000만 원만 투자해도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15만 4천 원을 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최종 수령 배당금을 84만 6천 원을 받을 것이냐, 100만 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에 200만 원이고요. 3년 동안 하면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ISA 계좌가 아니면 600만 원에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600만 원을 벌었을 때 ISA 계좌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 비과세고요. 그다음 200만 원에 대해서 9.9%니까 19만 8천 원만 세금을 내느냐, 92만 원을 세금을 내느냐의 차이가 여러분들 나누어질 수 있겠다. 상품들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안정적인 배당금을 목표로 7%에서 10% 정도를 목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목표. 그 투자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이가 젊으시면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30%요 비중 사이에서 적절하게 섞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꾸준하게 매달 얼마씩 넣을 수 있는 상품들이 가장 ISA에는 적합하다라는 거고, 월급 이외에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타미당입니다.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 콜 2호라는 이름이고요. 혹은 본인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이다 하시면 1호도 괜찮습니다. SCHD와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주식의 60%, 파생상품의 40%를 투자하긴 하는데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내용 자체가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다 텍스트로 적어왔습니다. 연간 1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1년 동안 안정적으로 10%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를 통해서 주식을 잘 모아놓고 그 주식을 투자하면서 배당이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배당 수익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을 구축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타미당.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연금으로 혹은 ISA로 투자하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뭘 꼽으라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타미당 7을 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가중입니다. 타이거와 미국 S&P 동일 가중. 최근에 스파이 미국 ETF 중에서 S&P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전 동일 가중 똑같은 비중치로 500개를 나누어서 담는 이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 ETF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티커로는 RSP인데요. 미국 주식으로 직접 투자하시거나 한국판 투자하시거나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금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확정금리도 있습니다. 5%짜리 ISA 전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ISA 계좌 가입 전용으로 연 5%를 줍니다. 삼성전자가 200%가 넘어가게 되면은 5.01, 200%가 안 되면은 5% 확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5%는 최소한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 한도 이냐 혹은 가입한 지가 2년 차시면 4천만 원까지 되느냐 뭐 이렇게 한도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5%짜리 금리 챙겨 가시고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리츠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좀 빠져 있어요. 리츠는 언제 들어가도 안정적이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지금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리츠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한국투자증권에서 ELB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ISA에서 가능하고요. 9%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5%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9%고요. 5%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손실은 안 보는데 수익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후, 12개월 후, 3년 동안 총 만기에서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이 조건 안에 들어왔나라고 체크를 하고 조건 안에 들어온 날짜에 5% 이상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이 맞춰지는 배당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배당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ISA가 필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태, 하이닉스도 오르다가 밀려있는 상태니까 들어가시기에 나쁘지 않고 9% 이상 노리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피 전체가 이렇게 밀려있으니까요, 저런 주식형 ELB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ISA부터 먼저 가입하시고 상품은 차차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